안녕하세요. 한국제약 임재원입니다. 이번 강의는 당뇨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대한당뇨병학회에서는 당뇨병 진료 지침 제7판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정상 혈당이란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 포도당 100mgdl 미만, 75g 경구 포도당부하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140mgdl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첫째, 당화혈색소 6.5% 이상 또는 둘째,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 포도당 126mgdl 이상 또는 셋째, 75g 경구 포도당부하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200mgdl 이상 또는 넷째,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 즉 당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무작위 혈장 포도당 200mgdl 이상일 때, 네 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이 해당될 때 진단합니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야 하지만 동시에 시행한 검사에서 중 2가지 이상을 만족한다면 바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외 경우에는 재검이 필요 없습니다. 당뇨병 전단계 진단 기준은 정상과 당뇨병 사이의 수치를 보이는 경우로 공복 혈당장애 또는 내당능 장애 또는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합니다. 혈당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화혈색소, 글리케이티드 헤모글로빈, HbA1c입니다. 2010년 미국 당뇨병학회부터 DM 진단에 HbA1c가 가장 먼저 추천되었습니다. 최근 2에서 3개월간 혈당 상태 반영하고 공복이 필요하지 않고 단기간에 생활습관 변화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DM 치료의 모니터링에도 주로 이용되며 보통 3에서 6개월마다 측정 권장하며 1년에 2에서 4회 측정합니다. 반드시 표준화된 A1C 검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 2에서 3개월간 혈당 상태를 반영하는데 이는 RBC 수명이 약 121이기 때문입니다. 이 수치는 DM 합병증과 더욱 밀접하기 때문에 임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각 수치에 따라 지난 몇 달간의 평균 혈당 수치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공복 혈장 포도당, 패스팅 플라스마 글루코즈, FPG는 8시간 금식 후 혈당을 확인합니다. 정상에서 FPG는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126 이상이면 DM으로 진단합니다. 임페어드 패스팅 글루코즈, EPG 공복 혈당 장애는 FPG 100에서 125 사이일 때 진단합니다. 이때 FPG 100에서 109 사이이면 매년 당뇨 검사를 시행하면서 모니터링합니다. FPG 110에서 125이면 바로 경구 당부하 검사를 시행하여 DM에 대한 확진을 해야 합니다. 경구 당부하 검사, 오랄 글루코즈 탈러런스 테스트, OGTT는 측정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전날 밤부터 금식을 한 후 글루코즈 75g를 약 250에서 300ml의 물과 함께 5분 이내에 투여합니다. 이 검사는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재현성이 낮아 DM 진단에 흔히 이용되지는 않지만 DM 확진 검사로서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무작위 임의 혈당, 랜덤 플라스마 글루코즈 측정이란 식사와 관계없이 임의 시간에 측정한 혈당입니다. 200 이상이면서 다음 당뇨, 체중 감소 등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 바로 DM으로 진단합니다. 200 이상이지만 전형적인 당뇨 증상 없을 때는 패스팅 플라스마 글루코즈 측정하여 DM 여부를 확진합니다. 당뇨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상과 당뇨병의 기준이 있고 이 사이에 위치할 때 당뇨병 전단계라고 합니다. 공복 혈당 장애는 공복 혈당이 100에서 125 사이일 때, 내당능 장애는 경구 포도당부하 2시간 후 혈당이 140에서 109 사이일 때, 당화혈색소가 5.7%에서 6.4% 사이에 해당할 때 당뇨병 전단계라고 진단합니다. 당뇨병 전단계는 정상과 명확히 다르며 곧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위험군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당뇨병 전단계는 향후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 3에서 5배는 더 높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당뇨 전단계는 공복 혈당,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 당화혈색소 중 하나라도 정상 기준 이상일 때 진단합니다. 타입 2 DM으로 진행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유병률은 DM의 약 2배 정도로 많습니다. 사망률 및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통해 DM으로의 진행을 예방해야 합니다. 우선 철저한 생활습관 개선을 시작합니다. 운동, 체중 감량, 식이요법, 금연 등으로 58%에서 타입
EDM 예방 및 지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DM으로의 진행 위험이 높은 군에서 메트포민만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복혈당장애와 내당능장애를 그림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들이 당뇨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의 약 30%는 스스로 DM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처음 당뇨를 진단받은 환자의 10에서 30%에서 이미 합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뇨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선별검사는 당뇨 진단시 검사와 동일합니다. 즉, HbA1c 공복혈당 경구당부화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때 소변 검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검사는 40세 이상 혹은 위험인자가 하나라도 있는 30세 이상에서 매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당뇨의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체중, 체질량 지수 23kgm2 이상인 경우, 직계 가족, 부모, 형제, 자매에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 공복혈당장애나 내당능장애의 과거력, 임신 당뇨병이나 4kg 이상의 거대한 출산력이 있거나, 고혈압 140/90 이상이거나 고혈압 약제를 복용 중인 경우, HDL 콜레스테롤 35 미만 또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250 이상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의심되는 경우, 뇌졸중, 관상동맥 질환 등의 심혈관 질환이 동반된 경우, 당뇨를 유발하는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도 매년 당뇨 선별 검사를 해야 합니다. 공복혈당 포도당 당화혈색소, 경구 포도당 내성 검사를 시행하며 당뇨 확진을 해야 합니다. 당뇨병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당뇨로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라고 하며, 선천적인 원인으로 인해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소아 당뇨라고 합니다. 인슐린이 생산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발생하는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비의존성 또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라고 합니다. 이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제2형 당뇨는 고열량, 고지방, 고단백의 식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비만 등 환경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유전자의 결함이나 췌장의 손상, 약물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의 병력이 없는 여성이 임신한 후 고혈당으로 발전하는 임신 당뇨병을 세 번째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에서 치료 목표는 당뇨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우선 개별화한 생활습관 교정을 교육합니다. 또한 교정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체질량 지수 23 미만인 경우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으로 생활습관을 교정합니다. 체질량 지수 23 이상인 경우 생활습관의 교정뿐 아니라 체중을 감량해야 합니다. 체질량 지수 23 이상인 당뇨병 전 단계 성인에게 2형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메트포민 사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당뇨에서의 식이요법은 임상영양치료, 메디컬 누트리션 테라피, MNT라고 합니다. 비만인 타입 2DM 환자의 1차 목표는 6개월 동안 5에서 10%의 체중을 감량하는 것입니다. 하루 에너지 필요량보다 500에서 750칼로리를 적게 섭취함으로써 일주일에 0.5에서 1.0kg 감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총 칼로리 제한 외에도 적절한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트륨, 알코올 제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운동요법을 위해서는 개별 전문가를 통해 개별화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은 함께하는 것이 좋으며, 유산소 운동은 일주일 150분 이상, 중강도 일주일에 적어도 3일 이상, 연속해서 2일 이상 쉬지 않아야 합니다. 저항 운동, 근력 운동은 금기가 없는 한 일주일에 2회 이상 합니다. 운동 전후 전신 상태나 운동의 강도가 변하거나 운동 시간이 길어질 때는 저혈당이나 고혈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당을 측정합니다. 다만 처음 운동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합병증 및 금기사항 확인해야 합니다. 심한 망막병증이 있는 경우 망막출혈이나 망막박리의 위험이 높으므로 고강도 운동은 피합니다. 심한 말초신경병증이나 발질환이 있는 경우 체중부하가 많은 운동은 피하고, 심혈관 질환이 있거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 고강도 운동은 피하도록 합니다. 미세혈관 및 대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혈당을 적극적으로 조절해야 합니다.
B형 당뇨병 성인에게서 일반적인 혈당 조절 목표는 당화혈색소 6.5% 미만이며 1형 당뇨병 성인에게서 일반적인 혈당 조절 목표는 당화혈색소 7.0% 미만입니다. 혈당 조절 목표는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여건, 기대 영역, 동반 질환의 중증도 혹은 저혈당 위험도에 따라 개별화해야 합니다. 혈당 조절을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먼저 당화혈색소는 2-3개월마다 검사합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적어도 연 2회는 검사해야 하며 혈당 변화가 심할 때, 약물을 변경했을 때, 철저한 혈당 조절이 필요할 때는 더 자주 검사합니다. 자기 혈당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며 환자가 직접 수시로 사용 방법과 정확도를 점검합니다. 최근에는 좀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위해서 연속 혈당을 측정합니다. 특히 인슐린 치료를 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 권장됩니다. 모든 1형 당뇨병 성인에게는 인슐린 용량을 스스로 조절해 유연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체계화된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의 이해 정도와 수행 능력에 대해 지속적이며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1형 당뇨병 소아청소년과 그의 부모, 양육자에게는 발달 단계에 맞춘 개별화된 자기관리 교육이 진단 시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소년이 성장하면서 독립적인 자기관리 능력 발달하면 이를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저혈당 무감지증이나 중증 저혈당이 발생한 2형 당뇨병 환자는 저혈당에 특화된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저혈당을 예방하고 저혈당 인지 능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합니다. 1형 당뇨병 성인은 다회 인슐린 주사나 인슐린 펌프를 이용하여 치료하며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 시 초단기작용 인슐린 유사체와 장기작용 인슐린 유사체를 우선 사용합니다. 2형 당뇨병의 치료는 진단 즉시 생활습관 교정을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지속하도록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진단 시 심각한 고혈당과 함께 이로 인한 당뇨 증상, 다음 간염, 체중 감소 등이 동반된 경우는 인슐린 치료를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를 시작할 때 목표와 현재 당화혈색소를 고려하여 단독 또는 병용요법을 하며 진단 초기부터 병용요법을 적극적으로 고려합니다. 약물 치료 시 메트포민을 우선 사용하고 금기나 부작용이 없는 한 유지합니다. 장기적인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는 당뇨 환자의 포괄적 관리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뇨별의 교육입니다. 의학 영양요법과 운동요법을 바로 시작하고 철저한 자기 당뇨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환자의 상태와 위험 인자를 평가하여 개별화된 혈당 조절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혈당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시 추가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단계는 지속적인 합병증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 선별 검사를 통해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처치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당뇨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